정부는 응급실 의사 수가 줄어든 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때문이고 전체 응급 환자의 수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응급실 문제에 대해 정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영 공공보건정책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개의 보도 내용을 보셨는데 하나는 의료계는 응급실 간판만 걸면 응급실이 아니다. 네. 배후 진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도 내용은 의료진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응급실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맞습니까? 네, 의료계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응급실 진료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제 신경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응급실 근무 인력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약 500명이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약 한 27%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의료계가 걱정하듯이 저희가 뭐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어느 정도의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면밀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7개의 중증 응급 질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 의료기관 중에서 이 27개의 중증 응급 질환을 몇 개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집단 행동 이전에는 평균 이제 109개 정도의 이제 병원에서 이 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2개로 약 한 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수치를 보면 아직까지 뭐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고 모든 이제 배후 진료가 다 마비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많이 걱정하시는 뭐 이제 대동맥 질환 수술이랄지 아니면 이제 소아 이제 응급 기관지 내시경 같은 이런 이제 뭐 이제 치료들은 이전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이제 해왔던 것이고 실제 이제 발생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순환당직제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이제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 복지부 이 차관께서는 응급실 미수용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정부의 대책은 정확히 뭡니까? 네,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유감스럽고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막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의사 인력 부족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이송 체계의 문제랄지 복잡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누적된 결과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여러 이제 중요한 어떤 응급의료 기관의 뭐 시설 인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강화되어야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이송 체계 재정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응급실에 이제 트래픽을 좀 줄이고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표한 대책에 보면 중증 환자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응급실과 배후 진료의 어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서 새롭게 이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든다든지 또 군의관 공보위 등을 포함한 인력을 또 핀셋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고요. 또 이제 주요 병원들에는 1:1 전담관을 둬서 저희가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일부터 군의관 공보위들이 순차적으로 응급실에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응급실에 배치가 돼도 좀 교육도 필요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좀 어떻던가요?
일단 이제 지금 빠져나간 인력은 전공의 인력이고요. 아직까지 예. 수련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인데 예. 이제 군의관으로 저희가 이제 파견을 보내는 분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들입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빠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근무하는 장소들이 달라지면 조금 적응하는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 보니까 대부분 빨리 적응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거기 그 동안에 있던 이런 그 공백을 메꾸는데 또 병원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공보위들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환자를 네. 보고 있고, 자, 군의관들은 군대 내 환자를 치료하는데 네. 여기서 이쪽으로 응급실로 투입하면 그 빈자리는 누가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냥 이제 그 파견을 보낼 때도 예. 이제 그 군의관 선생님이든 공보의 선생님이든 그 진료에 대한 영향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 이제 차출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서 지역과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이 별로 이제 없는 곳들 예.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공보의 선생님들을 이제 파견 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이전에 저희가 군의관 공보의 선생님들을 이제 파견을 보낼 때 주로는 수도권 이제 좀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큰 병원에서의 어떤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같이 이제 응급실과 중증 환자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이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역의 이제 의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 인력 배치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직 쓰는 병의원 4,000곳 이상 네.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접수 상황은 어떻고 네. 4,000곳이 안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평상시에도 의료계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당직 예. 의료기관을 지정해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13개 시도에서 예. 약 한 3,700개 정도의 예. 한 병원이 300곳이 아직 부족하네요. 부족한데 예. 아직까지 이제 이제 아직 보고가 안 된 4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합치면 한 4,000곳 정도 지정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잘 좀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영 공공보건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